365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목표를 저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365 자기주도 학습 코칭 과정을 통해 청소년 학습 코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365 자기주도 학습의 코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봤을 때 청소년 학습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과정은 시기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이해가 될 때 내가 그 시기에 맞게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더 잘 살펴보시고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65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플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코칭을 어떤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따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플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시면은 다에게 학습 코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 학습 코치는 고객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 학습 코치는 고객이 성장할 것이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음을 믿는다. 하나, 학습 코치는 고객이 존재만으로도 온전하다고 믿는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이제 좀 개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강의 학습 목표.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읽어주실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같이 말할 때 훨씬 더 몸이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주도 학습 1강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그 다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1.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중요성을 안다. 네, 2.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 안다. 3. 365 자기주도 학습 플랜 모델을 이해한다. 4. 감정 코칭 대화법을 활용한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강을 다 들으시면은 네, 이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기주도 학습은 주도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 주도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우선은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근데 그 목표 아래서 하다 보면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법들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충분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시와 그리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주지만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잘 선택이 되면 실행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겠죠. 하지만 실행에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지만 사실 의지만으로 행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행을 할 때 환경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해주는 코치님이 있을 때 이 실행이 더 가능하겠죠. 그러면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셀프 피드백과 또 전문적인 학습 코치님이 함께 해주시는 어떤 격려와 지지, 그리고 또 간혹 조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를 아는 것들을 강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공, 스스로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코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공부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너 공부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랬을 때 정말로 정말 한 1%가 그렇게 생각할까 말까? 한번 물어보면 아니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이가 내가 공부의 주인공이야.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코칭은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학습 태도와 동기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해보는 가운데 주도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신감이 향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결과로 인하여서 뭔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갈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개선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좀 더 감소할 수 있고 성적 향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정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도권이 점점 강화되고 자신감이 향상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학습 환경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 효과가 좋은 걸 아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갈지 한 번에 딱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할 때 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코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치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코치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코칭을 좋아서 그리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코치가 어떻게 정말 전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코칭의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특성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거, 그거를 이해할 때 좀 더 좋은 청소년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과 환경, 청소년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치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우선 코칭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코칭은 하면 이렇게 PT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삶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파트너십 과정이다. 자, 코칭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원하는 거 진짜 이루게 해주려고 선생님 왔어. 이렇게 한번 멋지게 말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칭의 전문성 중에서 가장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코칭의 고수들을 만나보면 코칭 철학이 결국은 정말로 코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코칭 철학 이거 3가지만 정말 마음에 담으셔도 정말로 내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코칭 철학 같이 소리 내서 좀 읽어볼까요? 자, 네. 첫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에게 있다. 세 번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그 사람의 아까 저희가 선서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가 온전함을 믿는 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행동보다 그 존재 자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근데 이 무한한 가능성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이 무한한 가능성이 뇌와 어떤 연결함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칭 철학을 마음에 새기는 학습 코치 전문가가 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문성을 좀 더 기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스킬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과 질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신입 코치님도 계시지만 사실 수석 코치, 국장님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코칭 전문 기업인 바인그룹에서 이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경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온전한 존재가 가능성이 발현되기 위해서 가장 정말 좋은 환경은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경청은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실 때는 난 진공청소기다,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의 특별히 좀 청소년기에는 에너지, 감정을 잘 읽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같은 경우는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확장은 질문을 통해서 아주 탁월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역량을 가지고 준비가 되었더라도 코칭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칭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데, 이 환경은 좀 물리적인 것도 있죠. 학습 공간,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부터 좀 출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분위기는 실행과 어떤 피드백이 안전한 환경.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못했을 때 혼내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갈 때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무섭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해 보려고 그래서 맞추는 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 주도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못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 다음에 그다음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지지와 격려가 들어갈 때 또 고객은 되게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환경. 그래서 경청과 질문의 베이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만나는 친구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법, 그리고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실 때 훨씬 더 탁월한 코치로서 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법과 부수법, 그리고 저희 학생에게 맞는 시기별 365 플랜이 이렇게 코칭 환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미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형계, 변형계 안에는 편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편도체는 우리의 굉장히 생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 납치가 굉장히 너무 습관에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습관이 청소년기에 잡혀버리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하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부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미 변형계가 굉장히 성숙해 있는 상태이고, 전두엽은 이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충돌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감정들이 우리한테 보일 때는 질풍노도야. 너무 급박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정말 아이들을 더 이해하실 수 있고, 이런 좀 전문적인 설명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전달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코치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질풍노도인 이 청소년의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전두엽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의 자극은 다양한 경험들로서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내가 입력해서 그것들을 조직화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감정을 알아줄 때 훨씬 더 활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365 프로세스 대화법, 감정 코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정 코칭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은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느낌, 정서, 감정 이 단어를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주면 느낌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만졌을 때 손으로 딱 했을 때 차다 이런 걸 느낌이라고 하고요. 근데 되게 차가운 바다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바다를 보고 차가운 물을 볼 때 뭔가 두려움, 공포 이게 느껴지는 건 나의 경험으로 인한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과 정서가 만나지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느낌과 감정을 좀 비슷한 용어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좋아요." 요런 이게 좀 단순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정에 대한 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은 어떠신가요?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내가 감정가에 대한 단어를 좀 많이 알아줄수록 아이들의 감정을 좀 더 잘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감정은 왜 생길까요? 감정이 좀 생기는 이유는 감정은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감정이 어떤 걸까요? 약간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기 너무 싫어 죽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좀 욕구,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 쉬고 싶다. 친구와 놀고 싶다.' 이런 안정과 평화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욕구, "뭘 원해?"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좀 뭔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PT 이렇게 보시면서 간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뭘 여기서 원하는 걸까 이 그림은.' 이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뭘 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이런 원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성 피로 그쵸? 만성 피로를 보면서 뭘 원할 수 있을까요? 또 건강하고 싶어요, 수면. 보세요. 저희가 그림을 봐도 다 달라요, 그 원하는 게. 근데 이 원하는 거를 사실 살펴줄 때 감정이 잘 해소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곰돌이 인형을 보면은 좀 뭔가 '사랑받고 싶다.'라는 걸 좀 느낄 것 같고 지금 방금 뭐 '성장하고 싶어요.' 그쵸? '확신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데 감정을 알아줄 때 이 원하는 것을 봐주는 거 그래서 겉에 있는 감정과 그 속에 있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같이 알아주는 게 감정 코칭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내 느낌?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거의 해결 방법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 네,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감정 코칭 대화법입니다. 그럼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프로세스를 한번 정해 봤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상황을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느낌 보기, 공감하기, 표현 돕기. 이걸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 코칭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를 꼭 인식하셔서 코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셔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탁월하게 감정을 알아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상황 보기는 어떤 건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상황 보기는 한마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안에는 비판과 평가, 잘못 보는 것을 좀 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니는 형편 없는 학생이다. 이 아이를 이제 관찰과 평가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형편없는 학생이다. 이건 평가겠죠. 1학년 2반 교실에서 7명이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평가일까요? 관찰일까요? 사실이니까 그쵸? 네, 이건 관찰입니다. 네, 동아는 자주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한다. 이건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네,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입니다. 자주, 차라리 몇 회 요렇게 했으면 관찰이겠지만 그래서 이 자주, "너 자주 안 하더라." 요런 건 진짜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세상에는 어제 저녁에 박을 메우면서 텔레비전을 봤다." 뭐 사실이죠. 있는 그대로 관찰해 줬습니다. "학교 수업은 지루하다." 이건 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평가. 네, 그래서 상황 보기는 관찰,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있었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준 다음에 느낌, 감정을 봐주는 거예요. 감정은 뭔가 마음에서 안 밖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때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인정하게 하는 거. 근데 사실 그거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원만한 해결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낌과 생각을 좀 살펴보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습 두 번째는 네,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동아에게 꿀밤을 주고 싶다.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시험 공부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네, 느낌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생각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해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니까. 바인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 불안하다.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느낌입니다. 세상이가 100점을 맞아서 기쁘다. 네, 느낌입니다. 사실 생각을 통해서 느낌이 어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같이 혼용되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과 느낌을 구분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아 내가 이래서 불안하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자신 안에서 더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살펴주는 거. 그럼 이렇게 느낌과 생각을 살펴준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무엇을 얻고자, 무슨 일을 하고자 정말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공감하기의 핵심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것보다 넘어서서 이런 것을 원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줄 때 아이는 굉장히 힘이 나죠. 그래서 4단계는 표현을 돕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던 사례처럼 상대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고 어떻게 좀 더 표현하면 좋을지, 그리고 자신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물어봐 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표현 돕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의 대화법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상황, 그쵸?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느낌을 봐줍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줘서 욕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정말 여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또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좀 감정 코칭에 저희가 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트로로 준비했던 거는 저희가 학생과 코치와의 흔한 대화. 제가 감정 톤을 좀 학생과 코치에 맞춰서 마음을 담아서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가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갈 때, 자, 1회차 이제 수업을 갔어요. 숙제했어? 아니요. 왜 안 했어? 바빠서 못했어요. 다음엔 잘해와. 자, 처음에 이렇게 하죠. 이제 흔한 평범한 대화입니다. 근데 2회차에 갔어요. 자, 숙제했어? 아니요. 왜 못했어?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 하려고 했는데 수행이 많아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꼭 해와. 이렇게. 자, 2회차 끝났어요. 다음에 수업 또 갔어요. 자, 3회차에 숙제했어? 아니요. 또 안 했어? 이번엔 하려고 했는데. 그런 태도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며. 근데 숙제를 안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해와. 지켜볼게. 자, 다음에 또 수업 또 갔죠? 자, 코치 이렇게 얘기하죠. 숙제 또 안 했어?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생각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꼭 해온다며. 말뿐이면 뭐해? 실천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쌤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럼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휴해가 나겠죠? 애들은 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바꾸고 학원을 바꾸는 건데 이게 나한테까지 왔어요. 이 학생이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이 코칭 자체가 사실 다 들으면 다 아는 말일 수 있어요. 다 좋은 말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려면 문장을 좀 음미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코치로서 저희가 코치의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뭐 비즈니스 코칭도 있고 학습 코칭도 있고 뭐 라이프 코치도 있고 너무 이제 코칭의 분야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 자체가 이제 학습 코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 코치입니다. 그럼 학습 코치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희 한번
마인드셋이죠. 그냥 그 마음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코치라는 거는 이 부분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학습 코치라고 하면 자,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멘토. 내가 먼저 그 역할을 겪은 사람이 멘티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네,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학습 코치로서 티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수분해를 한번 어떤 건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네. 인수분해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법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 역할. 자, 사실 저희가 스포츠 코치에서 코치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코치라고 하는 건 행동 수정가예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고, 이제 실행 계획을 네, 꾸준히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학습 코치는 컨설턴트. 네, 저희가 전문적으로 뭔가 세팅해 줄 수 있고, 대학에 대한 로드맵, 진로 로드맵, 뭐, 비전 보드를 저희가 제시해 줄 수, 그 아이에 맞춰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 상담가로서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또 상처가 있다면 저희가 또 1대1이기 때문에 또 어루만져줘야 된다. 자, 이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365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365일 정말 코칭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숙제했어? 했어? 안 했어요? 어떤 그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스스로 느끼는지. 자,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자,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인 거죠. 자, 메타인지는 IQ와 다르게 그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략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현재에 충실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학생은 지금 학생의 역할이니까 지금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거죠. 네. 그 아이가 성인이 됐다라면 그 성인에 맞게끔 그 역할의 직업에 맞게끔 네, 또 성실하게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업 게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내면을 좀 아이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네, 모델입니다. 이제 플랜 모델, 대문자 플랜 모델인데요. 사실 플랜도 중요한데 플랜이란 이제 그 용어도 중요한데 그 안에 그게 어떤 건지 성찰, 경청, 이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질문, 약속. 이거 이제 이 네 개를 외우시면 그 어떤 365일 코칭을 할 수 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찰, 경청, 질문, 약속. 자,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P입니다. 성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perceive를 해가지고 감지하다, 인지하다는 뜻으로 뭔가 이 아이가 생각하게끔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뭐 메타눈, 제3의 눈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몰라요. 자기가 시간 어떻게 쓰는지. 네, 지금 제가 이제 성적 향상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성장 향상 코칭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중간에 너 뭐 다른 학원이 몇 시야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잠시만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얼만큼 인지하고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인지하고 쓸 수 있도록 감지하고 쓸 수 있도록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자 과목별로 학습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자. 애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이제 코칭이랑 자체가 사람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생각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안 하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목별 우선순위는 항상 선생님이 세워줬고 엄마가 세워줬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세워보는 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한번 적어보자. 전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저는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한테 시간 일기라고 해서 24시간을 뭐 한 주 동안 아니면 내가 갔던 그 주차별로 한번 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써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네가 느낀 게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적 향상 코칭은 전적으로 시간을 따로 빼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과목 코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수업 중간에 수업이 끝날 때 아이로 하여금 성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평소에도 그냥 계속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래서 환경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 그 집중력을 확인해 보는 이런 도구들은 또 저희가 이제 부록으로 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부록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 이제 listen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 listen은 귀를 기울인데 저희가 뭐 hear하고 listen은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집중해서 내가 뭔가 듣겠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아이를 판단과 생각과 분별을 하지 않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세요. 이거는 내가 대답해줄 수, 코치로서 내가 대답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이제 강의 들으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사실 메타 인지를 할 때, 그 인지를 하는 것 자체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자. 쥐어짜라고 해요. 감사를 하면 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떤 거라도 되니까 쥐어짜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삶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자. 제가 코치님들 이렇게 만나서 라이프 코칭을 할 때 이 열정적으로 살았던 순간을 생각하면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시무룩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를 지금 막 흥분하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그걸 잘 들어주는 코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자 질문입니다. 이것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에스크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 잘 듣고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공부법, 나만의 과목별 공부법, 그 노트법 이것도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아이들이 요청했을 때 모르면 알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네가 생각해봐. 과목별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목별이나 노트법은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가 아닙니다. 인수분해가 뭔지 투부정사가 뭔지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초반에 이제 실수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또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네.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할 때 가장 즐겁고 기분이 좋은가? 나에게 용기를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need에서 이제 이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성찰에서 약속까지 쭉 가는데 예, 굳이 이게 하나의 흐름이 아니고 이 한 개로 쭉 이 네 개를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책무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숙제를 했고 안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계속 메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실행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자. 너한테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생각하는 주머니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효과적인 독서를 경험을 만들어 보자. 지금 이제 또 방학도 오고 중3들은 이제 시기에 적절하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저런 것들을 좀 같이 약속해서 좀 토론하는 성찰 또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독서에 들어가는 이제 그
그 양식을 주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성찰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걸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난 또 질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어떤 것부터 해볼까? 또 해볼 수 있어요.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아,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있다고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예시에도 또 나오지만 성찰, 경청, 질문, 약속을 유기적으로 좀 내가 이거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그 수학을 가르치든 내가 국어를 가르치든 그 가르침에 있어서도 아이가 성찰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내가 아이가 지금 말했던 것을 내가 잘 듣고 있나?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한 것을 내가 적절하게 잘 질문하고 있나? 그러면 실행 계획에 있어서도 애는 역량이 만약에 5개밖에 못 하는데 나는 10개를 주고 있지 않나? 코치 스스로도 좀 스스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1대1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많은 시기에 아이가 지금 청소년이니까 내적 기준이 지금 세워지는 시기에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외부의 영향이 나인 거죠. 학습 코치인 거죠. 그러면 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이 자꾸 화내면 아이도 자꾸 화냅니다. 아이가 자꾸 생각하는 힘이 크면 같이 힘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숙제했어? 이제 이거에 이어서 한번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는 조금 다른 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교시 때 저희가 배웠던 거랑 좀 이어서 어떻게 좀 녹여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지금 학습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그런 거구나 약간 느낌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성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과제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해서 마음을 졸였겠구나. 마음을 알아주죠. 바쁜 때 상황은 어땠어? 자, 상황을 관찰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줄줄줄 자기 언어로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럼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리니까 그 느낌이 어때? 그때 느낌? 그 느낌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리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생이 이렇게 단서를 줘요. 제가 아까 질문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학생이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말을 합니다. 저는 수행평가 준비로 되게 바빴고 수행평가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의 욕구는 잘하고 싶다예요. 욕구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말의 포인트가 요점이 수행평가로 바빴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낼 수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뭐죠? 잘하고 싶은 마음. 애쓰고 저희 다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럼 그거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수행평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슨에서 여기서 이 코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 아까 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아까 시간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 어때? 써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죠. 그 아이가 정말 느낀 게 뭐였는지. 자, 그래서 넘어오는 게 이제 에스크 질문입니다. 자, 공감해 줄 수 있죠. 아까 공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아무리 뭔가 많이 했는데 자꾸 질문답 이러면 취조 같아요. 그래서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숙제도 잘하려는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수행평가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되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 어때? 자, 표현을 돕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아이디어 내보는 거 어때? 했는데 코치가 기다려줘요. 기다려준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고받고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좀 멘토의 역할이 더 필요한 거죠. 나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 A, B, C, D를 주면 학생도 또 A, B, C, D 주면은 E 하나 내겠죠. 그러니까 4개 내면 I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표현을 돕기 위해서 그럼 계속 이제 그럼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선택지를 계속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수법도 공부하는 거고 학습법 공부법도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이럴 때 아이디어를 낼 때 아이가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게끔 하는 도구로서 저희가 이제 좀 배워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에 해당하는 니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보통 코치가 말을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막상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많지.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생각하고 하기 싫으면 핑계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놀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놀려고 하잖아. 그래서 동아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365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줘야 되는 동력을 자꾸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정해보자. 동아가 스스로 정하니까 좀 더 지키려고 할 거야. 아이한테 책무를 주는 거죠.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내용은 365 자기주도 학습 코칭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플랜이라는 모델 안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시나리오 함께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상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니? 현장 실습 다녀오냐고 바빴어요. 와, 현장 실습 다녀왔구나. 어디로 다녀왔니? 경복궁이요. 경복궁은 어땠니? 뭐 그냥 따분하고 그랬죠 뭐. 그랬구나. 선생님도 중학교 때 경복궁에 처음 가보고 세상이와 같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기와 모양을 보고 깜짝 놀랐지. 기와 모양 보았니? 뭐 관심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사진만 찍고 놀았어요. 잘했네. 어디 사진 한번 보여줄래? 여기요. 잘 나왔죠? 사진을 보니까 즐거웠던 것 같은데 어때? 맞아요. 재밌었어요. 거 봐. 모든 것이 다 재미없지는 않아. 찾아보면 하나는 세상이 마음에 드는 것이 분명히 있어. 처음의 경복궁과 지금의 경복궁의 느낌은 어떻니? 처음엔 어둡고 차가웠는데 지금은 밝고 따뜻해요. 그럼 그 밝고 따뜻한 기분으로 코칭 시작해볼까? 네, 쌤. 지난주 과제는 무엇이었지? 자, 과제 가지고 와보자. 과제를 못했어요. 경복궁 갔다 오느라고 바빴어요. 그랬구나. 오늘까지 4번의 과제 중에서 3번의 과제를 못했네. 과제를 해오지 않은 현재 느낌은 어떠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뭘까? 선생님께 죄송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럼 세상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제를 잘 풀고 싶어요. 모르는 거 없이. 그럼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세상이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코칭 이후에 바로 과제를 하는 것이요. 과제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주실래요? 물론이지. 선생님도 세상이가 모르는 것 없이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 과제를 코칭 이후에 바로 해줄 수 있겠니? 네, 쌤. 자, 이렇게 실제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예시로 보셨어요. 이 안에서는 성찰, 그리고 경청, 그리고 질문, 그리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막 1년, 2년, 저는 막 7년 이렇게 같이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한두 번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아이를 위한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아이와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성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로드맵이 아까 여러분들이 2교시에서 보셨던 이러한 로드맵이에요.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방학 기간에는 아이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나만의 과목별 공부법을 탐구하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실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대화를 나눌 때 성찰, 경청, 질문, 약속을 그 안에서 상황도 봐주고 느낌도 봐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표현을 도와주면서 아이들의 표현이 아직 힘들기 때문에 표현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플랜 모델을 같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1강부터 3강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코칭, 365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대해서 익혀보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